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여름이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시원한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들뜬 마음에 방심하다가는 벌과 뱀에게 쏘이거나 물리는 등 무서운 야생동물에게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2006년 8월 2주 동안에만 벌에 쏘인 사람은 무려 300여 명. 뱀에 물린 사람은 60명이나 되는데 어휴, 그렇게 많아요? 2주 동안. 넘버원에서 알려드렸던 벌과 뱀 대처법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먼저 벌을 만났을 때 벌은 사람이 직접 해치거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므로 먼저 공격이 아닙니다. 벌이 주위에 나타났다고 손이나 수건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는 것은 금물.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이 엄청 무서울 거예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핀셋이나 집게를 사용하면 벌침을 피부 깊숙이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벌침을 가볍게 밀어내면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밀어야 됩니다. 훨씬 쉽네요. 벌침이 빠졌다면 주변에서 얼음을 구해 냉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지만 벌에 쏘인 후 감기에 걸린 것처럼 콧소리가 나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벌독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해독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뱀이나 잔갈처럼 독성이 있는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뱀에만 들어본 사람이 물린 곳에 독을 빼낸다고 입으로 빠는 행동은 오히려 상처를 감염시키고 독을 빤 사람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잘못된 응급처치법입니다. 뱀에 물리면 일단 깨끗한 물이나 소독약으로 상처를 씻어주고 부목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한 후 독이 심장으로 퍼지지 않도록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는데 이때 부목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세게 묶는 것은 금물이며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군요. 그런데 벌과 뱀 이외에도 우리가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위험한 야생동물이 또 있으니 과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거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오, 저런 종이 있어요? 정말? 아, 자라. 야, 자라가 저기 살아 있어요? 우와, 산에- 거북이다. 산에 있죠, 산에. 이거 거북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라입니다. 자라 맞네. 와, 자라 산에 있구나. 맑은 물에 가면 있어요. 연못, 저수지, 하천, 강 등 물이 있다면 어디에서도 살 수 있는 자라. 근데 자라가 사람한테 해가 되나요? 자, 잠시 자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꼬리는 짧고 귀여워, 귀여워. 그에 비해 얼굴은 길고 커다란 편입니다. 거북과 달리 끝이 머리가 돌출된 크군요. 주둥이에 날카로운 이빨을 덮고 있는 입술이 있고 돼지코. 코는 마치 돼지코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다. 자라는 뱀이나 벌처럼 위험성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러게요. 위험할 리가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원체 경계심이 많은 자라는 인기척이 나면 일단 물속으로 피하지만 야야야, 내가 잡아볼까?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다가올 경우 꽉 물어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어머, 저게 나야. 완전 무섭다. 또한 생각보다 민첩하기까지 한 자라. 느릿느릿한 거북에 비해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우와, 분명히 있어. 때문에 만약 자라를 잡거나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순식간에 손가락을 물리기 십상인데 이빨이 날카로워서 물리는구나. 저안 넣는다. 자라의 엄청난 턱힘으로 인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야? 그렇다면 과연 자라의 턱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라 이빨이 그렇게 세요? 경기도 민물고기 연구소의 자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길이 30cm, 몸무게 약 2.3kg의 건강한 자라. 먼저 자라에게 마네킹 손을 갖다 대자 꽉 물고 절대 놓지 않는데 어머, 아이고. 성인 남자가 잡아당겨도 빼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야, 세상에. 와, 진짜 잘리겠다. 자, 이번엔 엿가락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젓가락. 엿가락도 잘릴까요? 웬만하면 저게 안 떨어질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잘 설마. 물리지도 않을 텐데, 젓가락. 설마. 보셨습니까? 저보다 치아가 강한데. 갖다 대기가 무섭게 엿가락을 부러뜨려버리는 자라. 정말 턱힘이 대단합니다. 떨리는데요? 우와, 진짜 무슨 공부다 정말. 어머. 그렇다면 2.3kg의 자라는 턱힘으로 어느 정도 무게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1kg짜리 무게추를 여러 개 준 뒤 추를 하나씩 늘려가며 자라의 무는 힘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kg. 목을 살짝 늘어뜨리며 가볍게 버티는 자라. 1kg는 뭐 충분해요. 이야. 이 정도는 거뜬해 보입니다. 기본인데요. 자신감 있어 보여요. 이번엔 2kg. 추가 달린 줄을 물고 들어 올리자 역시 가볍게 성공. 들었다 올렸다 했대, 뭐. 하나 더 늘려서 이제 3kg. 이건 진짜 안 되겠네. 실험맨조차 힘겨운 무게인데.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맞는 양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조금 힘겨워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 올리는 자라. 대단하다. 야, 진짜 세다. 자신의 몸보다 무거운 무게를 꿋꿋이 버티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가 무거운 걸 들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라는 자기 몸무게의 2배 정도까지는 든다고 합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냥 놔버립니다. 자라는 턱힘뿐만 아니라 목힘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 뒤집힌 몸을 다시 뒤집을 때도 이 목 근육을 이용해서 뒤집습니다. 대단하다. 거북이랑은 정말 다르군요. 네, 무서운 애네요. 또한 자라는 코가 입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면서 계속 문 것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놓지도 그 힘도 만만치 않은 자라. 그렇다면 이 끈질긴 자라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진짜 간단하다. 대단하다. 정말로 이렇게 당겨봐도 흔들어봐도 끄떡없는 자라가 물에 넣으면 물고 있는 것을 놓을까요? 드디어 입수.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데 너무나 쉽게 나무젓가락을 놓아버리는 자라. 안정감이 대체 왜일까요? 정성은 착하구나. 두 가지 이유가 나쁜 건 있습니다. 아니네요. 자라가 물 안에서는 빠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며 코에 있는 것까지 물에 담그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라가 물었을 때는 당황해서 잡아당기거나 흔들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손가락을 다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물에 담그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 또한 산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너구리. 그 귀여운 모습 속에도 위험이 숨겨져 있으니 너구리는 아닌데. 바로 너구리는 공수병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공수병이란 흔히 광견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감염 동물의 타액을 통해 몸에 공수병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서 감염되는데 산에서 너구리 등에 물려 감염될 경우 두통, 발열, 물린 부위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경련, 혼수 등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망까지요? 너구리뿐만 아니라 스컹크, 여우, 고양이, 쥐 모두 공수병을 옮기는 동물들로 귀여운 건 다 고양이고요? 이런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비록 상처가 심하지 않더라도 빨리 상처를 비눗물에 씻은 후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야 합니다. 비눗물을 쓰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위협하지 않으면 동물들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아이의 실수동으로 야생동물에게 화를 입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대처법을 숙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십시오.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꼭 기억하십시오.